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11개월간 정무수석으로 재임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대통령을 독대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한 지 한 달이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수석은 11개월 재임 기간 동안 독대를 한 번도 못했고 경제가 이렇게 위중한데 경제부총리는 대통령에게 한 달 동안 대면 보고를 못했다는 사실. 이 사실은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문제는 지금과 같이 최순실 사태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 환경이 됐다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진상규명을 외치지 말고 우선 정부를 어떻게든 돌아가게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진상규명은 물론 당연히 분명히 해야겠지만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지금 이러고 있으니 도대체 국민들은 지금 누구를 믿고 따라가야 할까요?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이 소리 나도 알아. 솔미도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 난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맞아, 코맥스야. 50년 스마트홈 전문기업. 지금은 도어락도 대세라고. 내 집 안전 입구부터. 코맥스 도어락.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자,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죠.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이죠. 삼성그룹이 최순실 모녀에게 직접 35억여 원을 지원했다. 지금 이게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선일보의 그 단독 보도인데요. 이 삼성이 그 최순실 씨와 그 정유라 씨가 그 독일에 설립한 이 비덱스포츠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280만 유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는 한 35억여 원 되는데요. 이를 그 직접 건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검찰은 이 같은 그 자금 흐름을 그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 삼성이 그 35억여 원을 그 건넨 것은 지난해 9월이나 10월경이라고 합니다. 돈은 그 여러 차례에 나뉘어서 국내 은행 지점에서 독일 지점으로, 그리고 다시 그 독일 은행에 개설된 이 비덱의 그 여러 계좌로 나뉘어 송금이 됐다고 그럽니다. 자금 성출 관계를 좀 숨기려 했다. 이제 이런 정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검찰은 그 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서 그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그 삼성 계열사들의 그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는데요. 이 삼성은 이렇게 해명하고 있습니다.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말 관리와 그 선수 육성 등 이 컨설팅 비용을 승마협회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다. 당시 지원을 받을 자격이 되는 선수가 이 정유라 씨밖에 없었다. 최순실 씨를 위해 돈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이제 그 조선일보에 해명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예. 이 해명이 또 어떤 후폭풍을 낳을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은 그동안 그 최순실 씨와 그 정유라 씨에 대한 그 지원서를 좀 부인해 왔는데요. 이 그룹 소속 그 승마단까지 해체했던 삼성이 이 승마협회 회장직을 그 느닷없이 다시 맡게 된 것은 2014년 12월. 이 정유라 씨가 그해 9월 아시안게임 그 단체전에서 그 금메달을 딴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죠. 삼성은 그동안 미르재단과 그 K스포츠재단에 204억 원을 그 출연한 것 이외에
이 최순실 측과 관련해서 그 돈을 지출한 적은 없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해왔었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보도들이 진실을 가려줘야, 양쪽의 얘기가 다르니까요. 진실이 좀 가려져야 할 거는 확실한 것 같고. 돈을 건넸다는 건 이제 삼성시도 이제 인정을 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의도에서 건네졌느냐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건 맞습니다. 밝혀져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자고 나면 이런 것들이 자꾸 튀어나와요. 예? 어제는 말씀하셨듯이 청와대를 최순실 씨가 정문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요. 이 검찰 수사에선 좀 진술을 좀 바꾼 모양이죠. 네. 또 참, 이렇게 또 진술을 바꿔요. 예. 네. 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그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을 이제 그 검찰에서 바꿨다고 하죠. 안종범 전 수석이 이제 오늘 그 검찰에 출두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과연 어떤 진술을 할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안종범의 딜레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본인이 부인을 하면 그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이 돌아가고 본인이 그 지시한 사실을 확인을 하면 본인의 이제 처벌 양형이 좀 무거워지는 이런 딜레마에 좀 빠져 있다는 건데요. 그런 가운데 그 안종범 전 수석이 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그 두 재단 설립 등과 관련해서 이 대기업에 수시로 전화를 해서 이 독려했다고 이제 그 중앙일보가 이 10대 그룹의 한 임원의 말을 빌어서 보도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사실 공식적인 일정은 소환하지만 회의 주제 같은 거는 지금 안 하고 그러니까요. 네. 엊그제 이제 그 청와대 그 수석비서관 회의 좀 건너뛰었죠. 그리고 매주 화요일 열리는 어제 그 국무회의도 그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9월 20일 이후에 그 3주째 지금 공식 일정이라고는 청와대 그 경내에서 있었던 그 애국대사의 그 신임장 제정식뿐이었는데요. 어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국회에서 그 내년도 그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그 질의응답에 나선 그 이휘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 대통령은 언제 좀 대면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한 달이 좀 더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됐고 그동안 자기 재임 중에 지금 몇 차례 만난 적이 없다. 몇 차례밖에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지금 동아일보 단독 기사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읽은 뉴스로 떠오르는 게 안종범 전 수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직거래했고 난 대통령 지시받고 이렇게 스포츠재단 일을 한 것뿐이다. 지금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지금 동아일보에 단독으로 뜨고 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서 세상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자, 손학규 전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거국내각 총리 제안이 오면 이를 수용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죠. 자, 이제 그 말의 뜻풀이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그 해석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어제 그 SBS의 인터뷰인데 사실 이제 보면은 이 전제 조건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 개헌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 87년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라면 이런 전제도 달려 있고 또 여야 합의로 그 정권을 준다면 이제 이런 조건도 달려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됐든지 나라를 책임져 달라고 하면 같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고요. 그러면서도 그 최순실 국면 전환용 고국내각은 안 된다. 이 분명히 좀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가 그 합의해서 그 새로운 그 과도 정부 성격의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이 나라를 바꿔나가자는 그 자세가 그 확고할 경우 말하자면 이건 이제 그 개헌을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때는 어떤 누구라도 그 총리 제의를 좀 거스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저는 어쨌든 이 손학규 전 대표를 비롯해서 안희정 충남지사라든지 김무성 전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회동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지금 지도부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는 사실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나가는 모습이죠. 당내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는 5명도 친박 지도부 사퇴해야 한다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친박으로 분류되는 분이죠.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도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이건 우리 당만의 사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보수 세력 또 보수 정치 세력 전체가 지금 직면한 위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걱정이 큽니다. 근데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이 우세하던데요?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보수 정치 세력으로서는 굉장히 위기에 있다 이런 얘기를 저는 느낍니다. 지금 우리 당의 문제를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그 문제에서는 이정현 대표가 전 지도부 사퇴 이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정현 대표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당장 그만둬야 되느냐 이 문제에서는 약간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예. 아직 지금 청와대가 비서진 구성도 아직 못하고 있고요. 또 내각 개편 등 지금 여러 가지 그 국정운영 작동이 지금 현재는 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라고 저는 지도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정 대표가 오늘 당장 그만두고 비대위 구성으로 갔을 때 이 지도부 공백 상태 또는 이 비대위 구성으로 옥신각신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이건 저는 파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하철 우리 출근할 때 사람 밀치듯이 나가라고 하고 이정 대표는 버티면 이건 또 내분의 모습으로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합의하에 지도부 사퇴가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하라고 지도부가 있다 이런 표현하셨는데 그럼 지금 지도부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위기 상황을 어떤 역할을 그럼 비대위가 구성되면 어떤 역할을 금방 할 수 있는가요? 그렇게 역으로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지금 거국내각 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안 과제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 당마저도 만약에 지도부 공백이나 내분 사태로 만약 연결이 되는 상황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 당 대표도 이제 자기 일정을 발표를 하고 언제 이걸 그만두겠다고 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돼야지 밀쳐내가듯이 나가라고 하고 이정현 대표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저는 내분의 모습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에 대변인 한 분이죠. 전효옥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지도부하고 관련이 있는데 친박이 최순실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특히 이정현 대표와 안정번 전 수석이 모른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것도 또 진실 공방이라 참 국민들로부터 이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누군가 하나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저는 글쎄요, 과연 몰랐을까 하는 입장에 저는 있기는 하지만, 그 두 분의 또 양쪽의 인격이 있다고 저는 봐서, 그럼요. 빨리 진실을 밝히는, 그것을 지금도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든지 진실을 숨기려고 하는 모습은 좋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최순실을 안다는 사람이 없어요. 예? 모두 알게 얘기하는 게 교수님은 잘 아십니까?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저도. 근데 네. 제가 알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요. 근데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는 전혀 모른다는 사람밖에 없어요, 이게. 예? 저도 모르니 얘기를 잘 못해요. 글쎄요. 아니, 물론 제가 볼 때는 정우택 의원께서는, 당연히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어떻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투명 인간도 아닌데. 근데, 이게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우리 정우택 의원께서도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여론조사,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신문과 디오피니언이 2016년 10월 31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전화 면접 39%, 인터넷 조사 61%, 이런 여론조사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20.3%, 그리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 여론조사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9.2%였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참 걱정이죠. 지금 야당에서는 말을 애둘러서 돌려 하지만 대통령 그만하시라는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야당에서 봤을 때는 공세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의 국정 중단 또 헌정 마비는 저는 안 된다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된다든지 하야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신뢰를 회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의혹만 지금 제기가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빨리 특검을 해서 예. 거기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상 규명이 되고 그거에 의해서 정말 이 국민들이 정말 이 대통령은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것이 나와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지금 의혹만 제기되고 지금 조사 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조사 중에 하야해라. 지금 조사 중에 이제 국정에서 손을 떼라. 이런 예.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아직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대선 일정을 땡기자, 내년 봄 쪽으로 앞당기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은 대통령을 향한 정치 공세라고 봅니다. 빨리 자리를 빼앗겠다는 것 말고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문재인 전 대표나 지금 말을 애둘러서 했지만 하야하라는 무책임한 저는 정치 공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야가 아니면 어떻게 대통령 대선 일정을 갖다가 앞당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빨리 우리가 개헌을 착수해야 된다. 또 그래서 개헌특위 구성해서 내년 대선 전에 개헌을 완료하는 우리 여야 정치의 책무는 완수는 하고요. 지금 노회찬 원내대표 얘기하는 건 이분이 정의당에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은 벌써 지난 27일부터 대통령 하야 촉구를 하기 위해서 거리에 나선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을 그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을 혼란시키지 말고 그만두라고 똑바르게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완전히 대통령 자리를 빨리 빼앗겠다는 의미 빼고서는 저는 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우리 정미탁 의원님께 솔직한 얘기로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탈당 움직임은 없습니까? 솔직하게? 대통령 탈당이요? 아니요. 대통령 탈당이 아니고요. 새누리당 내에서요. 새누리당 내에서 예. 그런 탈당이라는 기미보다는 우리 새누리당이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해체 수준까지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는 많이 조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롭게 판을 짜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새누리당 갖고서는 되지가 않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건 제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 탈당 움직임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마 그게 정기국회 끝나면 여러 가지 모습의 탈당이라는 것을 전제가 아니라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깨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 정기국회를 해봤자 지금 12월 초문가 한 달 남짓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좀 변화의 밑에서의 기미가 많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좀 아까 특검 말씀하셨는데 이 특검 지금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검찰 수사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 얘기 나오기 전에. 일단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켜봐야죠. 또 국민들은 이번에 성역 없는 수사 또 납득할 만한 결과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만 검찰도 조금 문제를 좀 갖고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늑장 대처를 했거든요. 그래서 꼭 최순실과 관련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 하는 국민적 의혹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고발장이 접수되고 27일 만에 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요. 또 귀국하고서도 긴급 체포하지 않고 31시간이라는 시간을 또 줬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로부터 약간 불신을 갖고 있지만 일단 검찰이 수사가 됐으니까 이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한편 국회에서는 아마 이거 갖고
글쎄 제가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검찰 수사 갖고 만족하다고 얘기할 것 같지가 않아서 저는 처음부터 이 문제는 좀 특검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특검이 이것을 명명백백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여야 합의하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는데 오늘까지도 아직도 그 특검 여야 간에 만나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 아까 이제 특검 이런 지금 의혹 수준이다. 이론적으로는 저도 충분히 의혹 수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마음속, 국민들이 생각하는 마음속에는 이미 다 결론들이 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우택 의원님이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라는 것이 원칙과 신뢰 아니었습니까? 네. 이것이 무너진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수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조금 이런 점에서 하여튼 검찰 수사가 국민 검찰로서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검을 만약 해야 될 것 같으면 여야에서 빨리 합의하에 특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참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김 사장, 요즘 얼굴 폈는데 무슨 좋은 일 있나 봐. 요즘 든든한 후원자가 생겼거든. 그게 누군데? 자네는 아직도 모르나? 중소기업들의 기술 고민 해결사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부 출연연구원, 대학 등 60여 개 전문기관을 활용해 필요한 기술이나 인력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 고가의 장비도 활용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나도 이용할 수 있는 건가? 당연하지. 누구나 국번 없이 1379로 전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기술 고민 있으면 전화해보게. SOS 1379 기업공감 원스톱 서비스 누구나 국번 없이 1379 정부 3.0과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도르코 페이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지금 듣고 계신 20초짜리 광고만으로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의 수많은 베네핏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환경이 더 큰 성공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검색하세요. 프리미엄 지식산업센터 워니캐슬 동원건설산업. 올뉴 제규어 F페이스 탄생. 제규어의 스포츠카 F타입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가장 제규어다운 SUV. SUV가 표현하는 스포츠 드라이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제규어 단 하나의 퍼포먼스 SUV 올뉴 제규어 F페이스. 예, 수요일 아침이죠. 7시 36분 41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교통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출근길 정체에 자리 잡았습니다. 성산로부터 볼 텐데요. 연인 아들목에서 2대 후문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홍은램프 구간 정체인데 이 구간 통과하는데도 15분 이상 걸립니다. 서부간선도로 양평에서 금천교까지 외곽으로 나가는 전 구간에서 정체고요. 분당수서로 도심 쪽으로도 복정교차로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신윤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새누리당은 비상체제를 꾸려서 당명을 바꾸고 재창당 수순을 밟고 청와대 종노릇을 한 핵심 친박 시비는 박 대통령과 함께 당을 떠나야 한다. 총선 전까지 새누리당에 몸담고 있던 이재호 전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고 핵심 친박 시비는 누구인지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공동대표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 대표님 최순실 씨 만나보거나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저희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이야기는 예. 어떤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죠, 뭐. 지금 일어나는 얘기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 중에. 예. 최순실 씨가 박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죠. 예. 관계가 있다.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많이 들은 거는 2007년 대통령 경선 때 들은 이야기니까. 예. 예.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최순실과의 관계는 우리는 잘 들을 수가 있는, 그야말로 풍문으로 들은 정도지. 2007년 대선 때는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주로 재산 형성 과정이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죠. 예? 뭐가 불투명하다고요? 재산 형성. 재산 형성. 네, 돈 관계가 불투명하다. 최순실의 재산 형성이? 그렇습니다. 최태민 씨와 최태민 씨 일가죠. 네. 최태민 씨 일가가 무슨 직장 생활하고 월급 받은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대간에 알려지기를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몇백억대 재산을 갖고 있고, 그 출처가 되게 돈을 번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예. 월급을 타서 벌거나 사업을 해서 벌거나. 그렇죠. 네, 그러지 않고 번 거는 다 부당한다고 봐야 되다. 불법적인 재산 취득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자, 이 최순실 씨가 언제부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탈당해서 미래의 연합을 만들었던 것, 그리고 천막 당사 시절 모두 최순실의 입김에 작용했다, 최순실의 작품이다, 이런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시에는 설로만 돌았죠. 설로는 돌았어요, 이때도? 설로는 왜냐 그러면 대통령이 공식적인 참모라든지 공조직, 말하면 당 조직이나 이런 라인에 의해서 어떤 의사가 결정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 결정 꼭 잘 모르는 그런 비선 라인에서 누군가 뭔가 안을 내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다, 이런 이야기는 그때도 돌았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결론하고 좀 다른 결론이 나올 때가 많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결론을, 전화를 공조직, 당직자들이 전화를 하거나 그러면, 대표 시절도, 그 자리에서 직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좀 기다려보라 그러고, 몇 시간 후나, 하루 후나, 이렇게 답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직자들이 대표 시절이나 아니면 비대위원장 시절이나 그런 당의 상급이 위치에 놓여 있으면 하위 당직자들이 이야기하면 그 자리에서 되게 옳고 그러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안 그렇다 의견을 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잘 없고 좀 기다려보라 그러고 이제 이야기가 내려오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문제가 됩니까? 지금 이미 사태는 터졌는데 예. 근데 관계는 드러날 만큼 드러났는데 어떻게 수습하냐가 문제지. 근데 사실 조윤선 문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무수석 11개월 동안 대통령 독대를 단 한 번도 못했다고 그러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한 달 동안 지금 대면 보고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 터진 거는 이게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요. 네. 유일호 부총리는 요즘 사태가 터졌으니까
뭐 요즘 뭐 대면 보고할 기회가 없다고 하는 거는 뭐 아니 한 달이니까 그게 터진 거니 일주일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대통령 외국도 뭐 갔다 오고 뭐 그랬으니까 그건 좋은데 정무수석이 11개월 동안 보고를 못했다 하는 거는 독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 독대를 못했다 하는 거는 그렇죠. 그 체제가 어떤 체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다가 그럼 그 11개월 동안에 정무수석의 의견이 하나도 대통령인데 반영이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 정무수석이 그때 그만둬야죠. 지금 와서 11개월 동안 대면 못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이건 그때 수석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대면 보고 들어야 됩니다든지 뭐 아니면 그만 못하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지금 사태를 키운 거예요. 자, 박정권 나의 사람들이 수석이든 장관이든 다 그런 사람들만 앉아있으니까 일이 커진 거예요. 예. 알았을 때 그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난 못합니다. 뭐 이렇게 그게 제대로 이 사람을 모시는 거지. 그냥 그 권력에 눌려서 또 자기 자리에 취해서 그냥 그 보내면 정무수석이 11개월 동안에 독대 한번 못했다 하면 그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예요. 저기 이재호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 친박 나가야 되는 핵심 친박 10명이 누굽니까? 그건 뭐 다 아는 이야기잖아. 전 잘 모르는데요. 그 여의도 가서 물어보면 금방 다 아는 이야기. 아니 뭐 이 대표님도 여의도에 계신 분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래서 뭐 내 입으로 뭐 내가 지금 당에 있는 사람 같으면 그 떠돌아다니는 10명을 말을 하겠지만은 이미 남이당의 사람들을 나도 하도 많이 들어서 나도 들어봐도 그 10명이 핵심이에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당을 그르치고 대통령을 그르친 거예요. 왜냐 그러면 대통령을 만들 때만 힘쓰는 게 아니고 대통령을 만들어 놨으면 대통령이 바르게 하도록 힘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에게 바른 말 하는 사람들 다 되고 자기네들이 대통령 시키는 대로만 당에다가 전달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일을 키운 것 아닙니까? 그러고도 대통령은 물론 뭐 당을 나가야 되겠지만 그럼 대통령이 저렇게 만든 그 사람들도 당을 나가야 된다 이 말이지. 정치를 망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탈당 얘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비박들이 탈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옛날에 YS 때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가 안 나가면 우리가 나가겠다 이런 거니까. 그거죠. 예. 그러니까 그건 뭐 정치권의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언제 지금 현재 새누리당 갖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으로. 예. 현재 새누리당 이름으로 무슨 일을 어떤 정치적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국민들은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을 같이 묶어갖고 이미 정치권에서 거의 퇴출시킨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거기에 그 새누리당 간판을 붙들고 앉아있겠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한심할 뿐더러 그걸 쳐다보고 있는 것도 한심하고 그러니까 친박만 사실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에서는 비박들도 친박의 그런 행태를 보고 그때 당을 깨든지 나가든지 싸우든지 해서 바로 잡아야지 그때는 그 대통령 권위에 눌려서 친박들이 앞서는데 눌려갖고 그냥 가만 보고 막 세월 보내다가 지금 일 터지니까 너만 잘못했다 나가라 한 비박들도 정치적으로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잖아요. 친구가 잘못하면 볼 게 아니고 그럼 못하게 해야지. 제가 지금 새누리당 꼴을 보고 느끼는 게요. 스탈린이 죽었을 때 스탈린이 장례식에서 그 스탈린 딸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우리 아버지 장례에 와줘서 고맙다 이야기하고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독재를 한 거는 그때 침묵한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그 책 읽어보고 상당히 감명 깊었는데 그러잖아요. 박 대통령 최순실과 관계를 친박들이 알고 묵인했다면 그 묵인한 친박들을 보고 있는 비박들도 똑같잖아요. 그 지난 20대 총선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른 소리 하는 사람은 다 잘라내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보고 또 비박들이 자기네들만 국회의원 하고 또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친박이든 비박이든 정치적 수명은 다 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와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이 해체되고 뭐 새로 당을 만들든지 예. 아니면 깨지든지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대표님 지금 그 최순실 씨 다 알고 있는 비박들 그리고 그걸 묵과한 친박들 그리고 그걸 묵과한 비박들 이런 표현 쓰셨는데 아니 그렇다면 친박들이 대부분 최순실 씨의 존재를 알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걸 몰랐다 그러면 그것도 정말로 거짓말인 죄에다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지. 친박들이 최순실이 모른다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아니, 어떻게 모를 속겠습니까? 아니 근데 최순실을 안다는 뭐 결코 모른다 이런 얘기밖에 모두 안 해가지고 예? 아니 그럴 수는 있죠. 뭐 만난 적이 없다든지 예. 구체적으로 뭘 한 걸 본 일이 없다든지 하는 거는 그거는 이해가 가지만은 예. 그러나 최순실과 이 정윤회나 최순실이나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정권의 실세고 뒤에서 뭔가 작용한다 하는 이야기는 진짜 그것도 친박들이 몰랐다 하면 그건 정치할 수가 없죠. 그건 그만둬야죠. 예. 끝으로 간단하게. 거짓말이죠. 거국 중립내각 구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예. 거국 중립내각 구상도 좋죠. 좋은데 이 중립내각을 두고 여야가 기싸움하거나 여야가 대선에 유리하도록 끌고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예. 저는 안이 하나 있는데 예. 제가 지금 빨리 이야기를 하면요. 예. 지금 하나의 안은 빨리 연말까지 예. 개헌하고 내년 4월 달에 분권은 개헌해서 예. 개헌안이 국민 쪽에 통과되면 그때 대통령이 그만두고 대통령이 그만두고 과도 내각에서 대선 치르고 대선 치를 때 현재 정치권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과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동시에 내년 12월에 다 그만두고 선거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늘 푸른 한국당 이재호 공동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